안녕하세요, 여러분. 신동입니다. 반갑습니다. 미니 컨퍼런스 정보는 이번 영상 뒤편에 제공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제가요, 기대보다 학업 성취가 낮은 영재, 미성취 영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미성취 영재입니다. 늘 우리가 영재 그러면요, 공부 잘할 거라고 생각하죠. 공부 잘하는 아이다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는데 사실 그렇지 않은 학생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아이들도 많이 있어요. 어떤 아이들은 IQ가 굉장히 높은데 사실은 성적은 그렇게 좋지 않은 그런 아이들이 있습니다. 이게 우리 엄마들의 고민거리죠. 우리 아이는 지적 능력이 대단히 높은데 왜 우리 아이는 도대체 이렇게 성적이 낮을까? 그런 고민들을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저랑 상담하시는 그런 분 중에 그런 얘기를 하시는 분이 굉장히 많아요. "우리 아이는 왜 이렇게 IQ가 높은데요, 학교 성적은 요거밖에 나오지 않을까요?" 이렇게 고민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미성취 영재라고 합니다. 미성취 영재. 자,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릴 그런 내용은 이제 세 가지인데요. 첫째, 미성취 영재의 개념, 미성취 영재가 뭐냐 하는 것이고요. 둘째는 이런 미성취 영재가 생기는 이유에 관한 얘기를 하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부모님들은 어떻게 도와줘야 되나, 그런 세 가지 내용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째, 미성취 영재란 도대체 어떤 아이를 미성취 영재라고 하느냐. 영재는 영재인데 미성취 영재다 이런 얘기죠. 자, 영어로는 언더어치버라고 그래요. 언더어치버. 어치버라는 것은 성취를 한 사람을 말하는데 언더라는 말은 기대보다 성취가 낮다 그런 얘기죠. 특히 성취는 이제 학업 성취를 주로 얘기하는데요. IQ가 굉장히 높아요. 그런데 학교에 가서 공부는 잘 못해. 이게 미성취 영재죠. 상대적으로 잠재력이나 IQ하고 비교해서 얼마나 낮으냐, 높으냐를 따질 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미성취 영재는 잠재력 혹은 IQ가 상당히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학교에 가서 공부도 잘할 거라고 기대를 합니다. 기대를 하는데 사실은 그 기대에 못 미치는 성적을 보이는 거죠. 예를 들면은 IQ가 130이다. 그러면 뭐 영재 수준이 되는 아이인데요. 130이다. 그러면 상위 2%에 들어가는 아주 우수한 아이죠. 지적 능력이 대단히 우수한 아이인데 학교 성적이 거기에 부응하지 못하고 훨씬 낮게 나왔다. 중간 정도도 못했다. 중간 정도밖에 못했다. 이렇게 되면은 우리는 그 영재 그런 아이들 뭐 잠재력은 높은데 성적은 낮다. 이런 아이를 우리는 미성취 영재라고 합니다. 미성취. 그래서 잠재력에 비해서 비추어서 기대를 해볼 때 성취, 학업 성취가 얼마나 되느냐를 가지고 미성취 영재라고 부르는 겁니다. 흔히 이런 아이들이 있어요. 학교에 가면 흔히 있는데요. 부모님들의 가장 고민거리죠. 우리 아이는 IQ는 이렇게 높은데 도대체 왜 이렇게 성적은 요거밖에 안 되느냐. 참 왜 그럴까요? 참 그게 고민거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재 아이들에 보면은 굉장히 다양한 유형의 영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미성취 영재에 관한 이제 얘기를 했고요. 자, 그러면 두 번째로는요. 이런 미성취 영재가 나타나게 되는 그런 이유가 뭘까? 이유. 그러니까는 기대보다 학업 성취가 낮게 나오는 그런 이유가 뭘까 하는 얘기를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왜 그럴까요? 시청하시는 제 채널을 시청하시는 분들 도대체 이런 일이 왜 나타날까요? 학업 성적은 아주 낮게 나와 가지고 고민거리가 되는 거죠. 그냥 IQ나 아니면 뭐 기대 수준이 낮았다면 그냥 보통 수준이었다면 사실 뭐 그렇게 실망할 것도 없잖아요. 보통 수준인데 IQ나 뭐 이런 게 뭐 능력이 보통인데 성적이 보통으로 나왔다. 뭐 실망할 건 없는데 높은 수준의 지적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얘가 성적이 굉장히 낮게 나왔다. 이거 참 고민거리죠.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하는 겁니다. 자, 첫째, 그 이유로 첫 번째는요. 학습 동기가 낮다는 겁니다. 학습 동기가 낮아서 그래요. 학습을 하려 그러면 학습 동기가 높아야 됩니다. 학습 동기라는 얘기는 뭐냐면 쉽게 말하면 공부를 열심히 해보려고 하는 것이죠. 학교에서 흥미를 가지고 열심히 선생님이 가는 수업에 열심히 따라가고 관심을 가지고 학습 동기라고 그러잖아요. 학습 동기예요.
그런데 이 학습 동기가 낮으면 공부를 안 하는 거죠. 특히 그 창의적인 아이들이 학교에서 학업 성취가 낮은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영재인데, 굉장히 똑똑한 영재인데 학교에서 적응을 못 하는 거죠. 선생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수업 시간에 집중도 잘 안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또 친구들과 좋은 관계도 못 만들고,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학업 성적이 점차 낮아질 수밖에 없죠. 이건 문제거리죠. 제가 상담하는 여러 엄마들 중에 그런 분들이 있어요. 우리 아이는 되게 똑똑하고 창의적이고 뛰어난데 학교에 가서 성적을 제대로 받아오지 못한다. 특히 그 선생님하고 자꾸 부딪힌다. 선생님하고 갈등이 있다. 이런 얘기를 자꾸 하는 걸 많이 듣습니다. 그런 경우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학교에 잘 적응하는데, 적응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학습 동기가 높아야 돼요. 동기라고 하는 건 뭐냐면 학습을 열심히 하려고 하는 열정이죠. 열정. 이 열정이 있어야지 공부를 잘하는데, 열정이 없으면 공부를 못할 수밖에 없잖아요. 학습 동기. 이게 만약에 낮아서 그런 이유가 굉장히 많고요. 두 번째 이렇게 미성취 영재가 나오는 두 번째 이유는요, 바로 학습 전략의 문제입니다. 학습 전략. 전략이라고 하는 건 뭐냐? 여러분들 군대에서 이렇게 전투 같은 걸 할 때 전략이라는 말을 많이 써요. 전략. 그러니까 높은 사령관이 작전 전략을 잘 짜야죠. 그래야지 아군이 이기는 거죠. 그리고 적군을 물리치고 아군이 이겨야 돼요. 공부도 학습 전략이라는 걸 잘 짜야 돼요. 예를 들면 시험 전략이라는 게 있어요. 내가 시험 칠 때 어떻게 계획을 세우고 어떻게 준비를 하고 그렇게 진행을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전략을 잘 짜야 되고요. 그다음에 수업 중에도 내가 전략을 잘 짜야 되고요. 그다음에 또 내가 시험 문제를 봤을 때 틀렸다. 뭐를 틀렸는지 이런 거를 다 분석하는 그런 전략도 있어야 되는 것이죠. 제가 과제를 정부로부터 연구비를 지원받아 가지고 학습 부진화 연구를 했었어요. 학습 부진화 연구. 학습 부진화 연구를 했는데 그 학습 부진화 연구를 하면서 학습 부진아들의 특징, 뭔가 나타나는 그런 어떤 독특한 특징을 좀 잡아봤는데 몇 가지가 있어요. 참 재밌는 그런 특징인데요. 첫 번째는요, 책을 읽어요. 읽기. 쭉 책을 읽어요. 읽는데 책을 쭉 한 페이지를 다 읽고 그다음에 거기 있는 내용을 잘 이해하지 못했는데도 넘어가는 거예요. 다음으로 넘어가고 또 넘어가고 계속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다 끝났어요. 다 읽었어요. 물어보면 몰라요. 내용을 몰라. 이 책을 다 읽었다는 게 뭐가 중요해요? 책의 내용을 얼마나 내가 머릿속으로 내 것으로 만들었느냐가 중요한 거죠. 이 전략이 없어요, 전략이. 공부를 잘하는 아이들, 못하는 아이들 비교를 해보니까 학습 부진 아이들은 주로 막 넘어가는 게 급급한 데 비해서 공부를 잘하는 아이들, 성적이 좋은 아이들은 보니까 내용을 쭉 공부를 하고 전체적으로 내용을 쭉 공부한 다음에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다시 들여다봐요. 그 페이지에서 다시 보고 반복해서 자꾸 보는 거예요. 자꾸 해서 반복해서 보니까 확실하게 이해가 되죠. 그런 다음에 또 넘어가고 하니까 그 책을 쭉 다 봤을 때는 시간은 많이 걸리지만 훨씬 더 그 내용을 많이 학습하게 되는 것이죠. 이게 학습 전략이에요, 전략. 그러니까 아주 굉장히 그 학습을 하는 읽기 전략에 있어서 그런 겁니다. 내가 잘 모르는데 자꾸 넘어가면 모르는 거죠. 책을 몇 권 읽었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제가 엄마들이 이렇게 만나서 얘기해 보면 우리 아이는 책을 많이 읽어요. 좋습니다. 책을 많이 읽는 거 좋아요. 하지만 그 책을 읽고 그 내용을 얼마나 내 것으로 만들었느냐가 더 중요하죠. 그러니까 이 독서, 책을 읽는 것, 읽기라고 할 때는 그 읽은 내용을 얼마나 내가 학습을 제대로 했느냐가 중요하다는 그런 말이죠. 어머니들, 아이들 그 독서할 때 한번 잘 들여다보세요. 한번 관심 있게 한번 보세요. 우리 아이가 정말 건성으로 넘어가는지 아니면 그 내용을 철저하게 들여다보는지, 그리고 그 내용을 들여다보고 내 것으로 만드는지 이걸 한번 잘 보고, 그리고 잘 모른다, 이해가 안 된다, 그럼 다시 보는지, 이게 바로 학습 전략이에요. 그리고요, 또 수업 전략, 수업에도 학습 전략이, 수업 시간에 학습 전략이 있는데 선생님이 열심히 중요하다고 설명하는 거 있으면 학생도 잘 체크를 하고 별표도 하고 그래가지고 중요하게 표시를 해놔야죠. 그럼 선생님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니까 나도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실제 공부를 못하는 아이들은 선생님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간파를 잘 못해요. 파악을 잘 못해. 그런데 공부를 잘하는 아이들은요, 선생님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굉장히 빠르게 파악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체크를 다 해놔요. 제가 그래서
그 선생님이 중요하다고 하는 거를 표시해 보라고 그랬고요, 선생님한테. 그리고 학생들한테도 똑같은 자료를 주고 네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를 체크해 봐라 그랬더니 공부를 못하는 학습 부진아들은 그게 약해요. 그러니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선생님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과 학습 부진아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매치가 잘 안 된다는 것이죠. 근데 공부를 잘하는 아이들은 선생님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내용과 자기가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선택한 그런 것이 일치가 잘 되는 거죠. 그게 뭐냐면 학생이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공부를 할 거 아니에요? 선생님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하고 매치가 잘 되기 때문에 좋은 성적을 거둘 수가 있는 거죠. 이게 바로 학습 전략입니다. 전략이에요. 이런 전략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전략을 잘 짜면 적은 시간을 투자하고도 많은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거죠. 이게 좋은 전략이에요. 우리가 그 군대에서도 전쟁을 하잖아요. 전투를 할 때도 아군의 병사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적군의 그 피해를 최대 극대화, 이래야지 좋은 거죠. 뭐 전투를 했는데 우리 아군은 많이 죽고 많이 전사를 하고 많이 부상을 당했는데 적군은 별로 다치지 않았다. 이건 전투를 잘못한 거죠. 전략을 잘못 쓴 거죠. 우리가 그래서 적은 시간을 들이고도 많은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그런 전략을 생각해보고 그런 고민을 잘하는 아이가 바로 이거를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학습 부진이 만들어지는 것이죠. 학습 동기가 낮은 거, 그다음에 학습 전략을 잘못 쓰는 거, 그다음에 세 번째는 지구력에 관한 문제예요. 지구력. 얼마나 참고 견디느냐 하는 것이죠. 초등학교 저학년에는 뭐 집중해야 되는 시간이 짧죠. 그러나 뭐긴 아이도 있지만, 그래서 지구력이 좀 있는 아이들은 뭔가를 해야 될 때 오랫동안 참고 잘할 수가 있는데, 이 지구력이 약한 아이들은 30분을 못 넘기고 20분을 못 넘기고 그냥 계속 참지를 못하는 거죠. 이게 동기하고도 관련이 굉장히 높아요. 내가 어떤 과제를 수행하는데 흥미가 있거나 재미가 있거나 그러면 집중이 잘 되죠. 그런데 하기 싫은 일을 억지로 강제로 한다? 그러면 집중이 잘 안 될 수밖에 없죠. 이게 바로 학습 성취, 그러니까 학업 성취가 낮게 되는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미성취 영재가 만들어지는 그런 이유 세 가지를 말씀드렸어요. 자, 그러면 세 번째는 부모가 어떻게 지원해 줘야 될까? 우리가 어떻게 아이를 도와줘야 될까 하는 겁니다. 자, 세 가지 이유에서 첫째, 학습 동기가 낮은 거. 이거를 높이 끌어올려 줘야 돼요. 동기를 끌어올려 줘야 됩니다. 동기가 낮으면 아무것도 못 해요. 동기는 두 가지가 있거든요. 내적 동기가 있고 외적 동기가 있는데, 외적 동기라고 하는 것은 외부에서 엄마가 뭐를 해주겠다. 너 1시간 동안 공부를 하면 뭐를 해주겠다. 뭐를 이렇게 자꾸 이렇게 강화물, 보상을 주는 거를 외적 동기라 그래요. 근데 아이는 이제 그걸 얻기 위해서 열심히 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거는 이제 나이가 조금씩 들어가면서 학년이 높아지면 약해져요. 그 학년이 높아지면서 더 중요한 동기가 뭐냐? 학습 동기 중에는 내적 동기가 중요해요. 내적 동기가 뭐냐? 재밌어서 하는 것이죠. 내가 재밌는 일에 빠지면 아주 오랫동안 지속할 수가 있고 동기가 높아지는 것이죠. 그 다음에 전략을 잘 짜게 도와주셔야 돼요. 처음에는 전략을 잘 못 짜죠. 예를 들면 시험 준비를 한다거나, 그 다음에 수업 시간에 어떻게 해야 된다거나, 책을 읽을 때 어떻게 해야 된다거나, 이런 거를 잘 모르지만 부모님이 자꾸 알려주셔야 돼요. 그래서 전략을 책을 읽을 때는 어떻게 읽어야 된다. 첫째,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빨리 읽으면 안 돼요. 너무 빨리 읽으면 이해가 떨어져요. 그러니까 책은 가급적이면 천천히 이해를 하면서, 그래서 요즘에는 슬로우 리딩이라는 말 쓰죠. 슬로우 리딩. 천천히 읽는 거. 그 안에 내용 나와 있는 단어나 개념이나 이런 걸 모르는 게 있으면 찾아보면서 천천히 읽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전략이에요. 슬로우 리딩이라고 하는 전략이죠. 그 다음에 지구력이 부족한 거, 이것도 부모님들 조금 도와줘야 돼요. 어떤 일을 할 때 한 가지 몰두해서 좀 오랫동안 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어떤 아이들 보면은 앉아있질 못해요. 엉덩이를 붙이고 앉아있질 못하고 그냥 계속 여기 저쪽 이쪽 막 산만하게 하는데, 그 산만의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흥미가 떨어져서 그런 것이고요. 동기가 낮아서도 그런 게 많아요. 그러니까 일단 지구력을 갖게끔 도와주는 것이 필요해요. 그래서 좀 오랫동안 할 수 있도록.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들은 가급적이면 아이들이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자꾸 하게끔 도와주셔야 돼요. 내가 좋아하는 일을, 아이가 좋아하는 일을 할 때는 에너지가 막 쌓이지만, 충전이 되지만, 싫어하는 일을 할 때는 에너지 충전이 안 돼요. 자꾸 방전이 돼요. 그러니까 싫어하는 일을 참고 하는 것보다는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시는 것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리고 적절한 보상도 필요하고요. 그리고 내적 동기가 아직 완성되지 않으면, 완벽하게 잘 이루어지지 않으면 외적인 보상도 자꾸 활용해서 동기부여를 하는 것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이것이 바로 부모의 역할이고 부모의 지원이에요. 부모가 그래서 적극적으로 도와줄 때는 도와주고, 그리고 아이가 혼자 잘 진행해 나가는지를 잘 보고 혼자 스스로 잘 학습을 해 나가고 전략도 잘 쓰고, 그러면 그때는 부모는 살짝 뒤로 빠져나와야 돼요. 그리고 혼자 스스로 하게끔 만들어주는 것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오늘 제가 기대보다 학업 성취가 낮은 영재, 미성취 영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내용 한번 잘 정리를 해서 보시고요. 제가 정리를 간단하게 해드리면, 첫째는 미성취 영재란 무엇이냐에 관한 얘기를 했고요. 두 번째는 이런 미성취 영재가 만들어지는 이유가 뭐냐. 세 번째는 부모는 어떻게 역할을 해줘야 되고 어떻게 지원해 줘야 되나,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할 것이고요. 이제 다음 주에 있을 미니 컨퍼런스는 뒤에다가, 이 영상 뒤에다가 설명을 붙여 놓을 테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개별적으로 또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끝까지 이렇게 시청해 주시고 끝까지 이렇게 이렇게 내용을 잘 따라오셔서 아주 내용을 충분히 습득하게 됐는데요. 이런 내용을 습득하게 되면 가급적이면 좀 복습도 좀 하시고, 그러면 이 내용을 확실하게 내 것으로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